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아침 8시 6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급등한 거죠. 환호한 거죠. 이제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 어떤 시장의 변화 이런 걸 의미를 하겠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첫 번째 의미 있는 조정이 한번 쿵 하고 나온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장대 양봉,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매수세. 지금까지 며칠 동안 반등한 거는 그냥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그냥 자연적인 반등인 거고, 이거는 좀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좀 그런 힘을 쓴 그런 의미가 있는 양봉이라고요.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양봉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양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일단 단기 바닥은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기 바닥이 나왔다 그럼 이제 이 저점은 절대 안 깨진다, 이건 모릅니다.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출렁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출렁하면서 이런 저점이 살짝 뭉개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저점이 깨지는 친구들도요, 약한 친구들은.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정도 가격대, 월요일날 저점이 지금 나온 거죠. 월요일날 저점이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월요일날 저점에서 크게 막 더 대폭락을 하는, 막 레벨 다운을 하는 그런 거는 일단 상상하기 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기 바닥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건 단기 바닥입니다. 중장기적인 바닥이 아닙니다. 아직은요. 물론 이제 뭐 중기적인 바닥 정도 나오지 않았겠냐 이제 심증이 갑니다만은, 어쨌든 아직의 의미는, 지금까지 의미는 단기 바닥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뭐 최소 1, 2개월 혹은 뭐 길게는 뭐 3개월 이상 연착륙이냐 아니면은 경착륙이냐, 그런 걸 이제 한동안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확인 과정을 통해서 얘가 이제 단기 바닥에서 중기 바닥, 장기 바닥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붕괴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했고, 의미 있는 매수세 등장에 따라서 단기 바닥이 나왔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 바닥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은 일단 확인이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정석적인 대응 전략은 뭐다? 이제는 눌림시 매수구나, 눌림시 매수구나, 눌림시 매수구나, 눌림시 매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락이 안 끝났다, 바닥이 아직 안 나왔다라 말씀드렸으니까, 반등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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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석이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의미 있는 게 등장했으니까 눌림시 매수 전략이 정석적인 전략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을 좋게 본다라는 이야기 아니냐, 눌림시 매수라는 거는. 그죠?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동안 이런 그 확인 과정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몇 개월 정도의 이제 이런 대폭락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몇 개월 동안 이런 확인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V자형 급반등을 생각을 하기는 일단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기대하기 좀 어려운 이유를 약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물론 이제 V자형 반등도 나올 수 있는데, V자형 반등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이유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그 금융위기 급으로 빠졌지 금융위기만큼 빠진 건 아닙니다. 사실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 같은 때 절대적인 바닥을 만들어낸 게 이제 빅스가 한 80에서 한 85 정도? 이 정도 때까지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이제 하락 에너지 소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현재 65가 빅스를 찍고 나서 일단 비리비리하고 적당히 시장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그죠, 하락의 탄력, 하락이 굉장히 강력했으면 상승도 굉장히 강력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때만큼 그렇게 하락이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 적당한 그냥 조정으로, 상승장 중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라, 얘가 V자형 반등,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번 폭락이 충분히 강하진 않아서 V자형 반등도 좀 다소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일단 그런 기술적인 생각을 좀 하나 해봤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폭락이 투매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나와버리면은, 그럼 차라리 2020년 3월달 같은 그런 대폭등을 기대를 하는 것도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조금 애매한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애매한 선에서 단기 바닥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V자형 반등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그리고 그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2020년 3월달에 V자형 반등 같은 걸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강력한 부양책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강력한 부양책은 없었죠.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폭락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투매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지금 반등을 했냐면은 지난주에 뭐 ISM 제조업 지표 안 좋고 고용 지표 안 좋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다라고 하면서 지 혼자 이제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어제 상승한 거는 또 고용 지표가 좋다 이러면서 또 지 혼자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어떤 정부 당국의 강력한 어떤 뭐 의지나 어떤 뭐 부양책이 썼다거나 뭐 그런 것은 일단 없습니다. 여전히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많이 빠졌지만 AI 주식이 중장기적으로는 비쌀 수 있다라는 것과 또 그리고 그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V자로 올라오는 것은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부가적으로 더해서 지금 이제 채권 시장의 강세 때문에 채권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강세, 그러니까 금리의 하락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됐다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아무튼 우리가 당장 V자형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일단은 시장은 당분간 답답한 흐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그걸 이제 기본 시나리오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넘어왔냐면은 지금 이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심해수가 정석적인 전략이라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인 대응은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자리를 주의해야 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답답한 구간 이런 걸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눌림심해수가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기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 있다고요. 지금이요.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심 매수가 뭐죠? 눌림이 나오면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빠지면 주식을 사라는 거지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이런 점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강력한 매수세가 나온 것은 맞지만은 이건 나스닥인데 강력한 매수세가 나온 것은 맞지만은 대략적으로 한동안 여기 있는 이 뭐 241선이나 아니면 121선이나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에서 출렁 하면서 앞으로 어떤 뭐 방향성을 탐색하고 뭐 아니면 여기서 뭐 주식을 모아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주식을 사면은 위쪽에 또 저항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이평선들이 아래에서 위로 막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기울기가 막 아래쪽으로 막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사는 거는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어쨌든 위에서 주식 물리신 분들은 약간씩 비중 축소하고 어쨌든 아직까지 위험 관리하고 그런 게 더욱더 실전적인 움직임 어떤 그게 좀 실질적인 대응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히려 이제 뭐 전략적으로 눌림시 매수지만은 차라리 이런 자리는 다시 하락이 한 번 더 쿵 하고 쏟아지는 걸 경계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차이를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앞으로 전략이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눌림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당장은 막 하락 중에 처음으로 급등을 하고 한 거니 당장 주식을 사고 저런 거 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 밤 있었던 일들 좀 몇 개 좀 더 체크할게요. 유럽 증시는 폭락하다가 미국 지표로 인해서 낙폭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잘 마감했다라고 보여지고 이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미국 증시 세차게 더 올랐거든요.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유럽 증시는 또 상승 출발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상승 출발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막 주식을 지금 막 주식을 사고 이런 거는 추격의 의미가 강할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죠?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요. 이제는요. 단기 바닥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사실 뭐 두 개가 러셀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둘 다 뭐 상승률이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어젯밤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많이 빠졌던 친구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나스닥보다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시 시장을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대폭락을 했다가 회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종목이 일단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 와중에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반도체가 조금 더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상승률이 조금 더 컸고 나스닥의 어떤 그런 차트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땐 건전한 그런 측면이 있죠. 뭐 러셀 지수 이런 거보다는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뭐 6% 넘게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시장을 반등시킨 지표는 이겁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았던 거, 미국 경제 튼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금리가 조금 올랐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또 좋았다. 미국 경제 좋아진다 이러니까 뭐 러셀 지수라든가 주식시장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분명히 지난번에 어떤 충격적인 지표들을 몇 개 봐서 JP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경기 침체 확률을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도 확인하고 투자자들의 생각을 읽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국채가는 실업보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때문에 개선됐기 때문에 낙폭이 확대됐다, 금리 올랐다는 내용이죠.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 괜찮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직까지 이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더 이상 번지는 모습은 잘 없다라고 일단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런 이야기는 제가 어젠가 며칠 전인가 보여드렸죠. 한번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걸 봐도 사실 당장 금융위기가 뭐 날려는 그런 조짐은 일단 아직까지 없다라는 겁니다. 금융위기 조짐 이런 거 없는데 금융위기급으로 시장에 빠졌으니까 너무 낙폭이 과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저 저점 매수 권고하라고 하고 있죠. 할인할 때 사라.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 나온 것 같으니까 다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저 지금 상황에서 좋다고 같이 주식을 사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눌림시 매수로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 강세 나왔겠죠. 왜냐면은 미국 경제 지표가 괜찮았으니까 미국 경제 좋다 이런 거니까 달러 강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달러 강세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지금 이제 이 금리 인하가 9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 시점에서는 이 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게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달러가 올라가면서 참고로 이제 엔화도 약세가 나타나면서 하여튼 굉장히 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도 뭐 안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모기지 금리가 작년 5월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고용 쇼크의 급락이라 되어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번에 시장이 한번 대폭락을 하면서 이 주식시장을,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건들이 우호적으로 바뀐 게 있다고요. 그죠? 이번에 금리가 대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다 이러면서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어떤 한계 기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얘네들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했는데 약한 수요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저 한동안 채권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한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채권이 비싸니까 약한 수요가 나왔다 이겁니다. 아무튼 아직까진 근데 할인할 때 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 눌림시 매수를 하는 게 좀 적당하지. 지금 이미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죠? 지금 월요일날 대폭락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거의 한 4거래일 연속으로 쭈루시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 주식을 사는 거는 다소 조금 좀 추격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좀 자세히 하자면은 나스닥 100 선물 차트인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선물 차트 기준으로는 이 정도 대에서 단기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기 바닥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번 좀 출렁출렁 정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지난번 투매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또 주식을 산다, 이거는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선 지금 사도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 주식 사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보시면은 지난번 폭락을 하면서 이 무거운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 이제 저항으로 만들어졌고, 여기 이런데 저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점들 좀 이제 상승 탄력 둔화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답답한 구간에서 한동안 출렁출렁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선물 차트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단기 바닥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참고로 잠시 나스닥 그냥 이 현물 지수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좀 보시면은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약간 좀 V자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눈에 좀 띄는 그런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는 이제 ETF입니다. 그죠? QQQ 유명한 ETF죠. 나스닥 추종한 ETF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선물 차트에서는 차분하게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4거래일 동안 바닥 다지는 모습이 목격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약간 V자형 반등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약간 주식을 사는 거는 위쪽에 무거운 저항들도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주식을 사는 거는 실제적인 이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이제 5일선이 지금 보시면 5일선이 이렇게 푹 하면서 지금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5일선이 좀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죠? 5일선이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하면 평상시엔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조금밖에 안 움직이지만은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5일선 여기 있으면 이렇게 5일선을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5일선을 어젯밤에 이제 안착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이 정도 안착 한 방으로는 사실 좀 안심을 하기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올라왔다 하나 지난번에 5일선을 왕창 깼던 그런 전적이 있죠. 조금 좀 올라간다라고 해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술적인 과정은 급하게 내려오던 이 5일선이 옆으로 좀 벨벨벨 기면서 좀 안정되는 그런 흐름을 그런 걸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이 옆쪽에 바로 비슷한 예가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4월 달에 마침 이제 나스닥이 하락했을 때 그때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회복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텐데, 물론 이제 이때는 정배열에서 회복하는 거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거의 역배열로 약간 뭐 전환되려고 하는 불안한 시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같이 보자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요겁니다. 한번 푹 빠졌다가 5일선이 급격히 내려오다가 5일선이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과정에서, 완만하게 하면서 다시 상승으로 5일선이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과정에서 들썩들썩 한다고요. 들썩들썩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여기서도 지금 그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한번 훅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 들썩들썩을 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찔끔찔끔 들썩했던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또 쿵 하면서 또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주식을 따라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좀 아래쪽으로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 이런 자리에서 뭐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5일선이 푹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다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이 과정에서 주가가 요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라면은 지금은 이미 올라와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 사면은 위험하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살짝 줄이는 게 더 맞는 대응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실전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정되고 있긴 합니다. 많이 안정되나 이 높은 변동성과 뭐 5일선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당장 V자로 급반등 하기에는 아직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높은 변동성을 좀 고려하셔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일단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죠? 단기 바닥은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한 것 같으니까, 물론 이제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요렇게 그죠? 그 5일선이 떨어지다가 요렇게 해서 기울기 완만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과정 중에서 주가가 들썩 할 건데, 들썩 하는 과정에서 삐끗해갖고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삐끗해서 여기 있는 저점이 살짝은 뭐 붕괴되거나 그런 일도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가 완전
레벨 다운이 되거나 이제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단기 바닥의 의미. 단기 바닥은 나왔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거를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사면은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겁니다. 추격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여튼 S&P, 러셀 지수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다들 선물 지수로 보면 이렇게 단기적인 바닥을 3, 4거래일 동안 확인하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스닥 차트만 이야기하면 나머지 차트들도 다 그냥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나머지 차트들에 관련된 설명은 그냥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다들 그저 급격하게 내려오던 5일선을 이제 기울기를 살짝 완만하게 하면서 이걸 꺾으려고 이런 시도를 하는 과정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아직까지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어쨌든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희망적인 부분이다. 봤죠? 그죠? 요건 참 나스닥 종합 2000년 IT 버블 붕괴될 때 모습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5일선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시키는 과정 중일 수 있다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여기서 만들어놨던 단기 바닥이 붕괴되는 일도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급격한 레벨 다운을 당장 기대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어쨌든 당분간 일단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우리가 좀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나스닥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죠.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하락도 좀 제한적인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를 좀 잠깐 좀 봐야 되겠는데, 변동성 지수도 보시면 지금 좀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상 이제 변동성 지수 이 정도에선 이제 고점 나왔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긴 됩니다. 더 이상 얘가 이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일은 좀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다만 그저 얘도 비슷합니다. 얘도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5일선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죠. 얘가 5일선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도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전환하는 과정에서 빅스가 여전히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더 튀어오르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지만 아직까지 오히려 이런 데에서 살짝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이 빅스 실제 지수로 좀 잠깐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상당히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번 정도 쿵 하고 좀 위쪽으로 좀 쏘아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때를 잘 활용하자 이겁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모습들을 쫙 다 봤고요. 어젯밤에 이제 채권 시장은 그저 안 좋았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죠? 채권 선물이 떨어졌으니까 금리가 올랐으니까 안 좋은데, 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요. 지금 증시 폭락의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채권으로 돈 쏠리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것 때문에도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동안은 이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단기 오버 슈팅, 단기 언더 슈팅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등 혹은 조정 이런 게 지금까지 나타난 겁니다. 아직까지 채권으로의 돈 쏠림 이게 아직 다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지금 사실 보시면은 오버슈팅에 대한 그런 피로도를 채권이 잘 풀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풀고 있어갖고 또 다시 이쯤 했으면은 또 다시 어떤 저가 메리트, 단기적인 그런 매력들이 또 조금 좀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얘도 그렇잖아요. 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얘도 더 꿈틀할 수 있다고요. 얘가 한번 꿈틀하면은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쾅 하고 또 박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자 이겁니다. 지금 이 채권 상승세, 그러니까 금리 하락세가 아직 안정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이번에 어쨌든 금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얘가 여기서 이번에 탁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의 기울기를 한번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금리는 계속해서 일단 좀 떨어지는 쪽으로 당분간 좀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그죠?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그죠? 금리는 충분히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눌림시 매수, 그죠? 요런 걸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차원에서 좀 잠깐 좀 보면은 제가 말을 좀 헷갈리게 한 것일 수 있겠네요, 그죠? 금리는 뭐다? 이제 아래쪽으로 많이 좀 축축축 처지고 이래갖고 지금 요렇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진 거잖아요. 앞으로 금리 하락 속도는 좀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 하는 게 맞긴 맞겠죠. 이번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지금 급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얘도 그 좀 전에 제가 주식시장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도 일단 뭐 당분간 어느 정도 좀 박스권 대응 요런 거 생각하시는 게 좀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다? 얘는 올라오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금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많이 올라가긴 힘들다. 다만 금리가 많이 올라오면 아래쪽으로 후려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는 본격적으로 어떤 이런 하락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들을 지금 다 깨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금리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반등도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리가 올랐으면 다시 한번 좀 쿵 떨어지는 이런 걸 생각할 만도 합니다. 이거 지금 주식시장 차트하고 똑같죠.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나스닥 월요일날 폭락했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꼴이잖아요. 다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올라간다라고 베팅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다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좀 올랐지만 그냥 달러는 계속해서 그냥 답답한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달러의 움직임에서 어떤 큰 뭔가를 기대하는 거는 지금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다 좀 살펴봤고요. 어제 원자재들 다 신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왜냐면은 미국 경기 침체가 안 된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또 시장 참가자들이 기분이 또 좋아졌기 때문에 원자재들이나 중국 증시 이런 것들은 또 일단은 다들 좋은 모습입니다. 구리 가격도 어제 오르고 국제유가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중국 증시 이거 A50 지수인데 A50 지수 같은 거는 이제 보시면 얘도 어쨌든 비슷비슷합니다. 얘도 어떤 5일선이 이렇게 푹푹푹 아래쪽으로 꺼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살짝 돌려 세우는 그런 과정 중이죠. 얘도 일단 뭐 이 정도쯤면 특별한 일 없으면 단기 바닥 가능성, 중국 증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다들 이제 5일선을 돌려 세우는 그런 과정 중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전히 이런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매도 압력들을 다들 골고루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좀 아닐 수 있다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저 눌림시 매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좀 더 실제적인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게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죠. 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도 똑같이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죠? 한국 증시도 어제 나스닥하고 사실 좀 비슷비슷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뭘 했냐면요. 어제 코스닥이 하루 종일 뭘 했냐면은 5일선을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5일선 때문에 비리비리 했던 거예요. 어젯밤에 일단 나스닥이 5일선을 장중에 강하게 안착해 줬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요 정도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잠시 나스닥 뭐 차트 같은 거를 조금 좀 보자면은 분봉 나오나? 그죠? 나스닥 30분봉 어제 요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냥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지금 움직임들 어제나 오늘이나 대부분 다 비슷비슷했던 겁니다. 아마 오늘 일단 아마 한국 증시도 비슷비슷하게 아마 가긴 갈 거예요. 오늘 어쨌든 5일선 위에 안착하긴 할 겁니다. 이제 좀 의미 있게 안착은 하긴 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너무 이 하락의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이 와중에 똑같이 좀 출렁출렁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 되긴 됐는데 단기적으로는 뭐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난번 하락세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게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떤 뭐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더 실익이 있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당장 오늘 올라간다라고 주식을 사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다 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코스피도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5일선이 너무나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릴 것이다. 그 와중에 이 넓은 범위 내에서 출렁출렁 할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한국 증시도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이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바닥에 관한 가능성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잠시 후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